안녕하세요. 자, 전산세무에게 강의를 담당한 김종화입니다. 자, 공부를 시작한 이상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자격시험이 있는지 물론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도 혹시나 확인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뭔지, 어떻게 시험 보는지, 그리고 공부 하나로 또 다른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유명한 밑에다 써놨는데 가장 보편적인 공인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이 전산세무회계입니다. 이걸로 시작하시는 분이 많죠, 지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취업할 때 이력서에 뭐 회계 자격증 요구한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등급, 종목이 이렇게 종목과 등급이 있어서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일단은 하루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즉 60분에서 90분 동안 시험 보는데 이론과 실무를 같이 봅니다. 같은 날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이론 따로 실무 따로 아니에요. 자, 이론이 30점, 사지선다형 찍는 겁니다. 30점, 그리고 실무 70점. 여기서 실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입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인데, 자, 이건 한글만 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컴퓨터 프로그램 숙달 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우면 되고요. 그럼 이론이 30점, 실무가 70점, 합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럼 합격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론과 실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실무라고 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무 점수 70점 중에 40점에서 45점, 보통 평균적으로 한 42점 정도인데, 이것이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만 실무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 이론적인 지식이 없으면 입력이 안 돼요. 결론적으로 시험은 이론 객관식 다 틀리고 실무만 70점 맞아도 합격은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론 빵점, 실무 70점, 합격만 하면 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며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이론이 약한 사람은 실무 못 붙습니다. 합격이 70점이랬잖아요. 근데 69점, 이렇게 수석 불합격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69점, 68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한 방에 끝냅시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론적인 배경이 중요하다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자, 급수에 따른 과목 설명 얼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 기초. 사실은 급수를 거꾸로 놓은 거예요. 가장 높은 게 밑에 있어요, 지금 거꾸로. 가장 쉬운 게 전산회계 2급. 보다시피 과목이 하나입니다. 회계원리라는 거. 이론 15문제 2점씩 30점. 그리고 실무. 이거는 솔직히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시험 다 땁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평균 한 60% 가까이, 50에서 60%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50에서 60% 정도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붙어요. 근데 60% 하더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40%네?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던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냥. 그리고 회계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여러분도 처음 회계 들었을 때 회계가 쉽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치고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붙으면 많이 붙는 거죠. 그죠? 명색이 회계인데. 그 다음에 회계 1급입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시험 보는 급수가 회계 1급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회계 2급을 안 하고 1급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별표를 지저분하게 쳤네.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회계 2급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하지 마라. 1급부터 해라. 막 그럴 건데, 사실은 2급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쨌든 자, 1급은 과목이 늘어납니다. 회계원리뿐만 아니라, 물론 이 회계원리는 2급에서 했던 내용이 80% 이상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문제 수준이 약간 올라가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원가회계, 부가가치세까지 내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당연히 어렵죠. 내용이 당연히 어렵죠. 2급부터 1급이 어려워요. 급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1급에서 이제 버텨냈다, 실력을 이겨냈다, 버텼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전산, 세무 2급.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 회계, 총무, 경리, 사무 이런 쪽에 취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자격증이 바로 전산, 세무 2급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회계원리 원가회계도 있지만 중요한 거, 이거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라는 거, 즉 부가세 실무, 그리고 소득세, 이거는 연말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천징수, 연말정산.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실 대기업은 전산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또 대기업은 나름대로 그 채용 프로그램이 있고 또 회계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회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는 것이 기본적인 보편적인 자격증 그랬죠. 이게 기본적인 보통 중소기업에서 쓰는. 그리고 이왕 여기 본 김에 프로그램이 K랩이라네. 근데 K랩은 교육용이고 실무에 나가면 K랩 잘 모릅니다. 뭐냐? 세무사랑 이런 게 있어요. 세무사랑. 실무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넘어가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연말정산 그리고 부가세 실무 요 지식을 여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취업을 위해서는 이 세무 2급 자격증 이게 필수란 얘기죠. 여기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2급으로 시작해서 1급으로 2급으로 세무까지 넘어가면은 뭐 이제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하루에 한 5, 6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회계 2급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우리 시험이 2달에 한 번 있는 거 아시죠? 그럼 2달이면 2급은 따고도 남아요. 웬만하면. 근데 아닌 사람도 항상 있어요. 아까 60% 정도가 합격이 됐으니까 40%는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조금만 이제 저랑 강의에서 더 만난다면은 강의를 그냥 꾸준히만 잘 들으면서 같이 소화만 하면 100% 합격되고도 남습니다. 자, 1급은 근데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2급이 평균 한 5, 60%라면 1급은 한 40에서 30 몇 프로, 40 몇 프로. 물론 그때그때 다르니까 뭐 20%대 나올 때도 있고 50%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냥 평균 대충 잡으면 한 40% 안팎이 됩니다. 좀 점점 합격률이 떨어지죠. 세무는 그럼 세무는 약 30%, 20에서 30%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때 시험에 따라 한 문제만 어려워도 합격률이 5%씩 쭉쭉 떨어져요. 큰일 났죠, 그죠? 어쨌든 네, 수업만 잘 소화하시면 여기까지 그럼 수험 시간이 어떻게 걸리냐? 원래는 하루에 시험을 2개 봅니다. 2개를 볼 수 있어요. 4개의 과목 중에 하루에 2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 초보라 하더라도 회계 1, 2급을 하루에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2달에 한 번이랬죠. 2달이면 요 2개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개 따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공부해서 넉넉 잡아. 시험이 2달이니까 2달 동안 공부해서 세무 2급 따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2개월, 그 다음에 요거 2개월에서 여유 있게 잡으면 4개월이면 충분하고요. 뭐니 공부를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초 지식도 좀 있다. 그럼 뭐 이제 시간을 더 땡길 수도 있죠. 한두 달에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유 있게 정상적으로 스케줄을 잡으면 2개월에 회계 1, 2급 따고 2개월에 세무 2급 따고 이러면은 훌륭하고요. 여기까지 따면 보통 이제 끝나죠. 우리 공부가. 그런데 우리 전산세무에게 꽃, 취업의 꽃, 세무 1급이죠. 이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따면은 대단하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합격률이 뭐 요즘은 많이 나와서 10%대, 적게 나올 때는 1, 2%밖에 안 나와요. 100명이 한두 명 붙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세무 1급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이력서를 만약에 10군데 낸다. 그럼 실제로 10군데에 거의 10군데 연락 옵니다. 일단 오세요. 일단 오셔서 얘기해 봅시다. 조건을 맞춰 봅시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 정도로 우리 쪽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최고의 자격증이 세무 1급인데 근데 요즘은 합격률이 약간 좀 10% 이상 20%까지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따기 어렵습니다. 여기 세무 2급까지 배웠던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가 들어가죠. 법인조정이라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법인에서는 필수. 그래서 세무 1급은 자격증 따면 당연히 취업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취업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그리고 기본 필수는 세무 2급이다. 보통 사람들은 요 2급까지 공부하고 일단 끝나는 겁니다. 그 세무 1급은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배우기도 하고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포기하고 그 자격 취득 못하고 끝나는 거죠. 세무 2급. 그러니까 일단 기본 필수는 세무 2급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회계 자격증 그러면 보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로 시작하는 분이 계신 거죠. 지금 회계 1, 2급 그리고 세무 2급.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따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공부를 하면 자, 동시에 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AT, 어카운팅 테크니션. 어카운팅 테크니션 이름 좋죠? AT. 이건 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주관하는 이것도 역시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력서에 당당하게 딱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은 다른데 FAT, TAT, 회계정보, 세무정보 이름은 다른데 이 표가 앞에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죠. 앞에 있는 거랑 흡사하잖아요.
전산회계, 전산세무. 여기서는 FAT, TAT. 그리고 과목도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없네. 원가회계라는 게 없네요. 그죠? 아이 고마워라.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고마워라. 한 과목이 없어졌어요. 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론도 쉽고, 그리고 실무 이 프로그램 있죠? 이건 프로그램이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까 K랩이었죠. K랩이고 이건 더존인데 그 차이인데, 근데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이나 운용하는 방법의 95%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전산세무회계 공부한 사람은 이건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딸 수 있어요. 시험도 전산세무회계하고 한 1주에서 2주 차이, 1, 2주 차이로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회계가 뭐 1일 날 시험이 있으면 8일 날 이거 AT 시험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보통 1, 2주 차이로 보통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공부해서 두 개를 동시에 딸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서대는 나가겠지만 자격증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력서에 한 줄 있는 사람하고 두 줄, 세 줄 있는 사람은 분명히 무게가 달라집니다. 취업이 목적이잖아요. 이직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다다익선.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자격증 많이 쓸수록 나중에 어떤 사람이 많이 따서 뭐하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따는 게 이력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AT는 시험 방식이나 뭐 하루에 이것도 두 과목을 딸 수 있어요. 시험을 두 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 공부로 이것까지 두 개를 동시에 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AT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장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회계 프로그램, 실무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더 좋은 그럼 대부분 알아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용 공고 있죠. 채용 공고에 보면 거기에 회계 담당자 뭐 이런 채용 공고에 보면은 더존 가능자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공고 한번 보세요. 더존 가능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존 그럼 제일 알아준 그 프로그램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 더존이 뭐 한국 세무사회에서 하던 건데 어쨌든 지금은 둘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은 하나의 공부를 가지고 AT까지 같이 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 2주 차이로 시험 보기 때문에 공부했을 때 그냥 같이 이어서 연달아서 시험 봐서 합격하시고 자격증 취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급수 소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조금 더 궁금하다 그럼 나중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이건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2급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찍는 거죠. OMR 카드. 오해말이 아니라 OMR 카드. 전부 다 찍는 거예요. 다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40문항씩. 자, 회계관리 2급이 제일 쉬운 거. 이거는 우리 전산회계 1급 정도만 해도요, 웬만큼 다 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딸 수 있는 자격증. 근데 1급은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세무회계가 들어가요. 재무회계가 아니라 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세무 2급 이상은 해야지만이 전산세무 2급은 해야지만이 시험 볼 수 있고, 그리고 재경관리사, 네임밸류로는 최고죠.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음에는 재경관리사, 네임밸류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까지 총 120문제가 출제돼요. 대단하죠?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따면은 그만큼 당연히 이력서 무게가 급이 달라져요. 물론 회계사, 세무사만큼은 아니어도 재경관리사 이렇게 따면은 여러분이 이제 재경팀, 회계팀, 요즘 이제 회사마다 부서 이름은 다르니까 어쨌든 재경팀, 회계팀 이럴 때 재경관리사라는 자격증을 딱 내미는 거하고 그냥 전산회계 1급 이러는 거하고 다르죠. 전산회계 2급 이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훨씬 더 무게감이 달라지고 취업이 여러분이 조건이 갈 수 있는 방향,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따시고, 이것도 시험이 1년에 6번이에요. 2달에 한 번씩 계속 있습니다. 공부만 하면 이것도 충분히 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석은 공부를 제대로 해서 따는 거지만 이건 못 들은 척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기출문제, 문제은행 이런 거를 팔아요, 족보를. 그래서 이거 외우면 그냥 답을 외웠어도 붙는 사람이 있어요. 붙는 걸로 하세요. 그냥 공부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세무회계 공부를 시작해서 재경관리사까지 다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당연히 이력서에 쓰면 급이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 기타 나머지들인데 세무회계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세무사회 주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험 보는 전산세무회계 있잖아요. 전산세무회계 시험 보는 날 얘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같이 시험 봐서 붙을 수 있어요. 오전에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반, 3시에 전산세무회계 보고 그 오전에 이거를 따면 돼요. 세무회계 1급, 이거는 거의 세무사 100% 주관식. 2급은 공부 열심히 한 사람, 3급은
그래도 공부한 사람 이렇게. 당연히 급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회계는 세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렵고 사실 순서로 따지면 이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기업회계를. 세무회계를 나중에 하고. 왜냐하면 세법이 아무래도 회계 공부를 먼저 하고 세법을 하는 게 일단 순서거든요. 그래서 기업회계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얘는 그냥 세무사회 인증하는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은 아니지요. 근데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취업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제 뭐죠? 응시한 사람들,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들을 이력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 3급은 사실 아무나 딸 수 있어요. 회계 1, 2급만 공부해도 딸 수 있어요. 근데 2급은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딸 수 있는 기업회계 2급은 공부 좀 했다. 딱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이분은 기업회계 2급 자격증 있네. 그럼 이제 취업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표시, 노력의 표시가 보이는 자격증입니다. 1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웬만한 강사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사가 전부 다 회계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전공자 아니면 1급 따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2급만 있어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이 전산세무회계 공부하고 시험 보는 날 같은 날 보는 겁니다. 그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3과목을 딸 수도 있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시험을 1년에 6번 볼 수 있고 하루에 3개. 물론 이 3개 중에 하나, 이 3개 중에 하나. 결국은 이 6개 중에 하나만 시험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넘어가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은 따로 질문 남겨주세요. 마지막 기타. ERP라고 이것도 굉장히 네임밸류가 있는 거죠. ERP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ERP 그중에 회계. 이 회계와 인사까지는 우리 전산 세무회계 공부로 이론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이론은. ERP로는 금방이고 나머지 회계나 세법 지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생산물류는 이제 분야가 좀 다르지만 ERP도 우리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직업학교나 학원에서 강의할 때 전산세무회계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중에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거 안내해가지고 ERP도 보게 만들고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 이런 것도 따게 만듭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중에 혹시 공기업, 공사 뭐 비슷한 얘기인가요? 같은 얘기인가? 공사 이런 데를 준비하는 분, 공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게 최고예요. 전산회계 운용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거라 국가기관끼리, 공공기관끼리는 알아주는 최고의 자격증이 이겁니다.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공기업에서만 필요한 거고 일반 기업에서는 전산회계 운용사가 뭔지도 몰라요. 신경 안 써요. 그 다음 마지막 공동주택 ERP 회계운용사, 관리소 ERP 운용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아파트 격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죠? 이런 격리. 이것도 제가 자격증도 있어요. 저 강의도 뭐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거기에 이제 회계 담당자로 취업하고 싶다. 이런 뜻이 있다면 요걸 따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 관련된 자격증들을 쭉 안내를 했어요. 이 중에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하다 수준이나 이런 걸 좀 궁금하다 싶으면 따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또 보충 자료라든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내는 제가 잘합니다. 가는 건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고 안내는 제가 잘 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산세무회계를 비롯한 AT 그리고 재경관리사 시험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이왕이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목표를 정하고 가세요.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내가 이거는 따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시면 훨씬 더 성취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본 강의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자, 자격시험 안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